추석 명절이자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특별히 떡국을 끓여주셨다고 했어요. 며느리 생일인데 특별한 걸 해줘야지. 따뜻한 말과 함께 제 앞에 놓인 하얀 떡국 한 그릇. 숟가락을 들어 입에 가져가는 순간 5살 조카 민준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약 넣는 거 봤어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엔 기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거울 1부 추석 명절의 시작. 1장 명절 준비. 여보, 올해는 우리 집에서 추석 보내는 거 맞죠? 남편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명절 음식 준비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올해는 우리 집에서 하자고 하셨어요.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명절 음식 하나하나에도 기준이 있으셨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표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수고스럽겠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준호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저를 배려해 주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 때가 많았어요. 당연한 거겠죠. 아들이니까요. 준호가 출근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까? 6살 딸 서아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서아야. 위험해. 거실에서 놀고 있어. 알았어. 근데 엄마, 할머니 언제 와? 내일 오신대. 고모랑 고모부, 민준이도 같이 오고. 야호, 민준이 오빠 온다. 서아는 사촌 오빠, 민준이를 좋아했습니다. 민준이는 5살로 서아보다 1살 어렸지만 둘은 잘 놀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와, 벌써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고생했어, 여보. 아직 멀었어요. 내일도 해야 할 게 많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내일 오전 10시쯤 도착하신대요. 고모님네도 같이요. 준호의 누나, 그러니까 제 시누이 은정 씨는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저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셨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심한 말을 할 때 감싸주기도 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저 준비해야겠네. 네, 당신은 푹 쉬어요. 내일 어머니 모시러 가야 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메뉴들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번 추석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명절이 될 줄은. 2장. 시어머니의 도착.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부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질을 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왔어. 서아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가 시어머니를 모시러 간 지 1시간쯤 지났네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할머니, 서아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 우리 서아. 그동안 잘 지냈어? 시어머니는 손녀에게는 다정했습니다. 저한테만 차가웠죠. 곧이어 은정 씨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올케 언니, 고생 많았죠? 아니에요, 언니. 어서 들어오세요.
은정 씨의 남편 상민 씨도 인사했고 꼬마 민준이도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아, 이모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모. 어머, 우리 민준이 진짜 많이 컸네. 이리 와봐. 민준이는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큰 눈망울에 통통한 볼, 말할 때마다 살짝 더듬는 게 더 귀여웠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음식은 다 준비했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준비된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갈비찜 양념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아, 제가 다시 간 맞춰볼게요. 저는 기름을 너무 많이 먹었네. 다음부터는 키친타월로 닦아가면서 붙여.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항상 이랬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지적을 하셨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명절이니까요. 며느리니까요. 그나저나 며느리. 네, 어머니? 이번에 생일이라며. 추석이랑 겹쳤네. 아, 네. 그냥 넘어가려고요. 제 생일은 9월 17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추석 당일이랑 겹쳤어요. 안 되지. 생일인데. 특별한 거 해줘야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명절인데 무슨... 아니야. 내가 특별히 떡국을 끓여줄게. 너 떡국 좋아하잖아. 어머니가요?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끓여줄게. 생일 미역국 대신 저는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며느리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장. 추석 전날 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고 가족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올케 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언니. 엄마 요리 최고. 서아도 칭찬해줬습니다. 시어머니도 드물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번엔 제법이네. 그 한마디에 저는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았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나저나 준호야, 회사는 잘 다니고 있니?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승진은 언제 하니?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준호가 얼마나 똑똑한데. 시어머니는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머니, 올케 언니도 대단해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에 육아까지 다 하잖아요. 은정 씨가 저를 챙겨줬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여자가 원래 그래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10시쯤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을, 은정 씨네 가족은 작은 방을, 저희 가족은 거실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푹 쉬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일도 바쁠 거예요. 서아와 저는 거실 한쪽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준호는 소파에서 잤어요. 잠들기 전 저는 내일이 제 생일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32세. 어느새 30이 넘었네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며느리로 살고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선택한 삶이고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2부 생일 아침의 비극 4장 특별한 떡국 아침 유법시 저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깼어? 좀 더 자지 그래. 무슨 일 하세요? 떡국 끓이고 있어. 네 생일 아침인데 특별하게 해줘야지. 저는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아침 일찍 일어나 떡국을 끓여주시다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이건 내가 직접 해줄 거야. 너 씻고 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떡국을 끓여주시다니. 8시쯤 가족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생일 축하해, 여보. 준호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생일 축하해요. 민준이도 수줍게 축하해줬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떡국, 전, 나물, 갈비찜. 그리고 제 자리 앞에는 특별히 큰 그릇에 담긴 떡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거는 특별히 더 푸짐하게 담았어. 오늘 주인공이니까.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다 같이 먹자.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저도 떡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얀 국물에 떡이 동동 떠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맛있어 보였어요.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모. 민준이가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응? 왜 그래, 민준아? 민준이가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약 넣는 거 봤어요. 뭐?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하얀 약을 이모 떡국에만 넣었어요. 제가 봤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장난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가 봤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기대하는 듯한, 초조한 듯한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왜 안 먹어, 며느리? 식기 전에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잠시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잠깐.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떡국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며느리,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떡국을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콸콸콸. 하얀 국물이 배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미쳤어? 내가 정성껏 끓인 걸 왜 버려?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 떡국에 뭘 넣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떡국이야. 민준이가 봤어요. 어머니가 약을 넣는 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뭐?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설마. 은정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5살짜리 애 말을 믿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봐. 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네, 이모. 민준아, 다시 한번 말해줄래? 할머니가 뭘 하는 걸 봤어. 민준이는 무서운 듯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부엌에서 하얀 약을 떡국 그릇에 넣었어요. 이모 거에만요. 거짓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네 아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명절 아침부터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준호 씨.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지금 무서워요. 만약 민준이 말이 사실이라면... 에잇,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믿기 싫으면 확인하면 되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싱크대에 버린 국물, 그거 모아서 검사해보면 되잖아요. 검사? 무슨 검사? 병원에 가져가서 성분 분석하면 알 수 있어요. 약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준호가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여보,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저는 싱크대 배수구 트랩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준호 씨, 이거 지금 당장 병원 가져가요. 응급실에 가면 검사해 줄 거예요. 알았어? 준호가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제가 여보한테 사과하라고 할게요. 하지만 만약...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자, 어머니. 준호와 시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올케 언니. 은정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만약 민준이 말이 사실이라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준호와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간 후 집안은 무겁고 어두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은정 씨가 제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 물 좀 드세요. 고마워요, 언니.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컵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민 씨는 아이들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서아와 민준이를 TV 만화를 보게 하면서요. 올케 언니, 정말 민준이가 본 게 맞을까요? 은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가 설마... 은정 씨도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친어머니가 며느리를 해치려 했다니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떡국을 먹기를 기다리는 듯한 초조하면서도 기대에 찬 눈빛. 그리고 민준이의 말. 할머니가 약 넣는 거 봤어요. 5살짜리 아이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올케 언니, 혹시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글쎄요. 좋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이럴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차갑게 대하셨지만 겉으로 드러나게 미워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유산 문제나 그런 거? 아니에요. 시댁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딱히 다툴 유산도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대답 없는 질문들만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여보, 응,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고 있어. 곧 도착해. 준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집에서 얘기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언니, 곧 온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대요? 말 안 해줬어요. 집에서 얘기한대요. 우리는 다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요? 경찰서에 계세요. 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약이 들어있었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수면제야. 그것도 치사량이었어. 의사 말로는 그걸 다 먹었으면 죽었을 거래. 은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누나, 검사 결과가 나왔어. 조날리프정 20정 분량이 들어있었대. 일반적인 복용량의 10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떡국에 독을 탔던 것입니다. 저를 죽이려고.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부인하셨어. 하지만 경찰이 집으로 와서 어머니 방을 수색했는데 준호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 약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 가방에서 나왔어. 조날리프정. 20정이 없어진 상태였어. 세상에. 은정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백하셨어. 자기가 약을 넣었다고.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래. 보험금? 여보, 너 생명보험 들어있잖아. 3년 전에. 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시어머니가 권유하셔서 생명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수익자가 누구야? 시어머니요. 그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약을 위해서라고 하셨고 저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험금이 얼마야? 10억 원이요. 10억. 은정 씨가 신음했습니다. 어머니가 빚이 있으셨대. 5억 원. 빚이요? 응. 우리 몰래 친구 보증을 섰다가 떠안으신 거래. 3년 전부터. 그래서였구나. 3년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보험을 들라고 권유하셨던 이유. 그리고 나머지 5억 원은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하셨대.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돈으로, 그것도 며느리를.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시어머니 생신 챙기고 제사 지내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6장. 경찰 조사 오후 2시쯤. 경찰이 집으로 왔습니다. 김수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살인 미수 사건 피해자시니까 조사 좀 받으셔야 합니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떡국을 끓이신 것, 민준이가 약을 넣는 걸 봤다고 한 것, 제가 떡국을 버린 것,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 민준이, 그러니까 조카분이 목격했다는 게 결정적이었네요. 네. 만약 민준이가 말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 떡국을 먹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조날리프 20정이면 확실히 치사량입니다. 30분 안에 의식을 잃고 1시간 내로 사망했을 겁니다. 피해자분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아니요. 특별히 안 좋진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고부 관계였어요. 재산 다툼 같은 건요? 없었어요. 그럼 보험금이 유일한 동기네요.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해자분 명의로 된 생명보험. 가입일이 3년 전이네요. 보험금 10억 원, 수익자는 시어머니 이명숙 씨. 네, 시어머니가 권유하셔서 들었어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수익자를 시어머니로 하는 게. 생각해보니 이상했는데 그땐 의심하지 않았어요. 용의자 이명숙 씨는 3년 전 지인 보증을 서면서 5억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그 시기랑 정확히 일치하네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명숙 씨는 3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분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추석 명절이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을 만들 수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봤죠. 네. 다행이었습니다. 아이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목격한 겁니다. 형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 있나요? 글쎄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최근에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신다거나? 그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최근 한 달 정도 시어머니가 유난히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생일 선물도 사주시고 전화도 자주 하시고 건강 챙기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게 다 계획의 일부였을 겁니다. 나중에 나는 며느리를 그렇게 아꼈는데 라고 변명하려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것이. 보기 7장 대질조사. 피해자분 용의자와 대면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형사가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로.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명숙 씨, 피해자분이 오셨습니다. 할 말 없으세요?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소용없잖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요했어, 돈이. 5억 빚을 갚아야 했어. 그리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했고.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요. 너 아니면 누가 있어. 준호한테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은정이는 형편이 안 좋고. 그래서 저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보험금 10억이면 다 해결돼. 빚도 갚고 내 노후도 보장되고. 정신이 있으세요? 정신 멀쩡해. 3년 동안 계획했어. 어떻게 하면 의심받지 않을지, 언제가 가장 좋을지.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오늘이 완벽했어. 추석이니까 음식 만드는 게 자연스럽고, 네 생일이니까 특별한 떡국 끓여주는 것도 자연스럽고, 민준이가 보지 않았으면 성공했겠네요. 그래. 그 꼬마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실패한 걸? 당연히 후회하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지 뭐.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명숙 씨,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어가시죠. 경찰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모셨던 시어머니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것도 3년 동안 계획적으로. 8장. 가족의 붕괴 경찰서를 나왔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요. 응.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가 내를.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정 씨네 가족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거실에는 서아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아가 달려왔습니다. 서아야, 엄마 왔어. 엄마,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한동안 못 볼 거야. 왜요? 할머니가 나쁜 일을 하셔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5살 아이에게. 할머니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 서아야, 일단 자자. 피곤하지? 네, 엄마. 서아를 재우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준호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재판 받으실 거예요. 살인 미수로. 알아. 형을 받으실 거고. 그럴 거야.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추석 명절, 제 생일. 이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되었습니다. 4부. 재판과 진실. 9장. 구속과 기소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정식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빠르게 기소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떡국에서 나온 수면제, 시어머니 가방에서 나온 약통, 민준이의 목격 증언, 시어머니의 자백,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분, 재판에서 증언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의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볼게요.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준호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니를 더 잘 챙겼어야 했어. 빚이 있는 줄도 몰랐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들로서 실격이야. 준호는 회사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집중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은정 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케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가 언니 잘못 아니에요. 민준이가 말해서 다행이에요. 만약 늦었으면 민준이, 그 아이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10장, 첫 공판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관계가 어땠습니까?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아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떡국 그릇, 민준이의 속삭임, 시어머니의 눈빛. 피고인이 제 떡국에만 수면제를 넣었습니다. 조카가 목격했고 저는 떡국을 버렸습니다. 만약 드셨다면 어땠을까요? 의사 말로는 사망했을 거라고 합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과 평소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이 직접 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3년 동안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기각합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1장 민준이의 증언. 다음 공판에서는 민준이가 증언해야 했습니다. 5살 아이가 법정에 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민준아, 무서워하지 마. 본대로만 말하면 돼. 은정 씨가 민준이를 안심시켰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몸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의자가 너무 커서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증인, 그날 아침에 뭘 봤니?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약을 넣는 거 봤어요. 어디에 넣었니? 떡국 그릇이에요. 이모 거에만요. 확실하니? 네. 하얀 약이 스르륵 녹는 거 봤어요. 그때 몇 시였니? 새벽이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민준이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무서운 얼굴? 네. 웃으면서 약 넣었어요. 이상한 웃음이었어요.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어린이 증인, 어두웠을 텐데 정확히 봤니? 네, 부엌에 불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라고 확신하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니? 아니요.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 파자마 입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증인 퇴장하셔도 됩니다. 민준이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은정 씨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저도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이모 살려줘서. 이모, 괜찮아요? 응, 민준이 덕분에 괜찮아. 민준이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이모, 사랑해요. 이모도 사랑해, 민준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것을. 12장 시어머니의 최후 진술 재판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후회합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를 죽이려 한 걸 후회합니다. 미안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느라 고생했어요. 알아요. 내가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다는 거. 하지만 돈이 너무 급했어요. 5억 빚 감당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빚쟁이한테 전화 왔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악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은정아, 미안하다. 너희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서. 준호와 은정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뭔데요? 당신이 나쁜 며느리였던 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건 오롯이 내 탓이에요. 시어머니가 다시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패정.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냥 기운이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도 힘들었나 봐.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돼요? 아니, 그건 아니지.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13장. 판결의 날 2주 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많이 왔었습니다. 추석 독살 미수 사건으로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이명숙, 일어서시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치사량의 수면제를 음식에 혼입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3년 동안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험금을 노린 극히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며 단지 조카의 목격으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며느리의 생명을 담보로 삼았으며 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이명숙에게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쿵.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2년, 12년.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은정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2년. 시어머니는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출소할 때는 75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 항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연행되어 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시어머니를 용서하실 건가요?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준호가 저를 가렸습니다. 비켜주세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가까스로 기자들을 피해 채 탔습니다. 14장. 그 후에 3 판결이 난 후 우리 가족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험금 문제였습니다. 여보,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해야 할 것 같아. 당연하죠. 이제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익자를 남편 준호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5억으로 줄였습니다. 10억은 너무 많아. 누군가 다시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준호의 태도였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편만 들고 당신 힘든 거 이해하지 못하고. 미안해.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더 세심하게 저를 배려하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명절에도 우리 집에서 안 해도 돼. 외식하자. 정말요? 응. 당신이 편한 게 중요해. 세 번째 변화는 은정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올케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언니, 그만해요. 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민준이라도 잘 키울게요. 올케 언니한테 은인이니까. 민준이는 우리 집 생명의 은인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우리는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서아였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할머니는 잘못을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럼 왜 감옥에 갔어?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엄마는 할머니 미워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워할까? 시어머니를? 미워하진 않아. 그냥 슬퍼. 왜 슬퍼?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서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서아야. 15장. 시어머니의 편지 판결이 난 지 3개월 후 시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편지 왔어. 읽어볼 거야? 응. 편지를 열었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니?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매일 너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3개월 동안 여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왜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며느리를 죽이려고 할 수 있었는지. 결론은 하나야. 나는 겁쟁이였어. 빚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어. 가난하게 사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한 거야. 너를 희생시키는.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내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질투했어. 너의 젊음, 행복, 미래, 모든 게 부러웠어. 그래서 더 차갑게 대한 것 같아. 이제 알아.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수진아,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준호와 서아와 함께 웃으며 살아. 나는 여기서 내 죗값을 치를게. 12년 후 내가 나가면 그때는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아니, 용서 못해도 괜찮아. 그냥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마워. 며느리로 와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건강하렴. 시어머니 이명숙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도 편지 받았어. 어제. 준호가 자기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더 많은 사과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면회 가볼까? 생각해 볼게요. 사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16장. 1년 후 사건이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준호는 승진했습니다.
부장이 되었어요. 여보, 축하해요.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열심히 한 거죠. 아니야.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줘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서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학교 재밌어. 그래? 친구는 많이 사귀었어? 응, 내 짝꿍은 민지야. 서아는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트라우마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이모, 나 이번에 태권도 노란띠 땄어. 우와, 대단한데. 우리 민준이 진짜 멋있다. 이모도 배울래? 이모는 너무 늙었어. 안 늙었어? 이모 예뻐. 민준이는 여전히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에게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진 씨, PTSD 증상이 많이 나아졌어요. 네, 선생님. 이제 밤에 악몽도 안 꿔요. 잘하셨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떡국에 약을 넣는 꿈, 제가 그걸 먹는 꿈, 죽어가는 꿈.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면회 가요. 정말? 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5부. 용서와 새로운 시작. 17장. 교도소 면회. 토요일 오전. 우리는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여보, 떨려? 응, 좀. 1년 만에 시어머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왔구나. 고마워.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여기도 나름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건강해. 걱정하지 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매일 생각해. 어머니, 너를 죽이려고 했어. 며느리를, 내 가족을. 시어머니가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매일 후회하고 있다는 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미 용서했어요. 뭐? 3개월 전부터요.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왜? 안 그러면 제가 평생 그 원망 속에서 살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어머니, 용서한다고 해서 잊는 건 아니에요. 그날의 일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알아.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를 예전처럼 대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해. 당연하지. 준호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야. 어머니, 11년 후에 나오시잖아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응. 나오시면 같이 살 순 없지만 가끔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응, 고마워. 너희 행복하렴.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서면서 저는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이모,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왜?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용기 있는 일을 한 적 있냐고 물어보셨어. 나 손들고 발표했어. 뭐라고 발표했는데? 5살 때 이모를 구한 이야기.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민준이 진짜 영웅이야. 선생님이 그러셨어. 내가 한 일이 정말 대단한 거래.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이래. 맞아. 민준이가 아니었으면 이모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민준이는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나 그날 정말 무서웠어. 무서웠구나. 할머니가 하는 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이모 그릇에만 약을 넣지? 민준이가 용감하게 말해줘서 이모가 살았어. 나 잘한 거지? 정말 잘했어. 세상에서 제일 잘했어. 민준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민준이가 요즘 장래 희망이 생겼대요. 뭔데요? 경찰관이래요. 나쁜 사람 잡는 거래요. 우와, 멋진데? 이모를 구한 경험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커서 정말 멋진 경찰관 되겠다. 응, 나쁜 사람들 다 잡을 거야. 이 아이는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19장. 서아의 질문 서아는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한테 할머니 얘기해도 돼? 할머니 얘기? 응. 친구들이 명절에 할머니 집 간다는데 나는 할머니가 없잖아. 저는 서아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서아야, 할머니는 있어. 지금은 못 만날 뿐이야. 왜 못 만나? 할머니가 잘못을 하셔서 지금 벌을 받고 계셔. 무슨 잘못?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 무슨 나쁜 짓? 엄마를 아프게 하려고 했어. 서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엄마가 뭘 잘못했어? 엄마는 아무 잘못 안 했어. 할머니가 힘든 일이 있으셔서 그랬어. 그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나쁜 사람은 아니야. 잘못을 한 거고 지금 그걸 뉘우치고 계셔. 할머니 언제 봐? 할머니가 벌 다 받으시면 볼 수 있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오래 걸려? 응, 좀 오래 걸려. 서아가 고등학생 될 때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나 착한 아이니까. 서아가 제 뺨에 뽀뽀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야. 엄마도 사랑해, 서아야. 아이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0장. 준호의 변화.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정말요? 응. 당신 피곤해 보여. 쉬어. 준호는 요리를 배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연습했어요. 여보, 맛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김치찌개 처음 만들어 봤거든. 남편이 요리까지 하니까 너무 좋네요. 당연하지. 나도 해야지. 명절에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 뭐 할까? 글쎄요. 집에서 간단하게. 아니야. 여행 가자. 가족끼리. 여행요? 응. 제주도 어때? 거기 가을 바다 예쁘잖아. 하지만 어머니 일 있었던 추석을 행복한 추억으로 바꾸고 싶어. 매년 추석마다 그 일 생각나잖아.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추석만 되면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가족 여행 가요. 그해 추석, 우리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서아는 신나서 바다를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좋다. 그래, 예쁘지? 내년에도 오고 싶어. 그래, 내년에도 오자.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당신도요. 어머니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괜찮아.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21장. 5년째 면회 사건이 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70세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분기마다 한 번씩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요즘 교도소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봉사활동이요? 응. 다른 수감자들 상담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잘하셨네요. 내가 했던 짓을 다른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서. 돈 때문에 사람 해치는 일. 시어머니는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형기 감면 신청할 수 있대. 모범수니까. 그래요? 응. 2년 정도 줄어들 수도 있대. 그럼 10년 만에 나갈 수 있어. 좋으시겠어요? 수진아, 내가 나가면 만나줄 수 있니? 네, 물론이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너는 천사야. 내가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는데도 용서해주고, 면회도 와주고, 어머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벌 받고 계시잖아요. 맞아. 벌 받는 게 당연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오시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하세요. 어머니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럴까? 네. 어머니처럼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한테 조언해 주시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생각이다. 그래야지. 시어머니는 희망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온 22장. 민준이의 편지. 어느 날 민준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모, 이거 할머니한테 전해줄래요? 할머니한테? 응, 편지 썼어. 편지를 펼쳐 읽어봤습니다.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민준이에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제가 5살 때 할머니가 이모 떡국에 약 넣는 거 본 거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힘들 때 잘못된 선택을 한대요. 할머니도 그랬던 거죠?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용서해요. 이모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할머니 자신을 용서하세요.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들을 잡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찰관이요. 할머니가 나중에 나오시면 만나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민준이 올림.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이모, 할머니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다음 면회 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용서한다고. 어머니,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내가 그 아이 인생에 트라우마를 남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민준이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 일을 통해 배운 게 많대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가면 민준이한테 꼭 고맙다고 할 거야. 네, 어머니. 그리고 너한테도.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서 절망만 하고 있었을 거야.
어머니도 힘내세요. 이제 절반 왔잖아요. 그래, 맞아. 앞으로 5년만 더 버티면 돼. 23장. 보험 설계사의 방문. 어느 날 새로운 보험 설계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 생명보험 설계사 최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생명보험 추가로 드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좋은 상품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그런데 보험 수익자는 잘 설정하셨어요? 배우자나 자녀로? 그 말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네, 잘 설정했어요. 혹시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으로 되어 있진 않으시죠? 왜요? 아, 요즘 그런 사건 사고가 많아서요. 보험금 때문에. 설계사는 모르고 한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뼈저린 기억이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이미 그런 일을 겪어봤거든요. 네?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설계사가 돌아간 후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보험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모든 보험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수익자, 보험금, 조건 모두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안심이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그럴 거야. 24장. 서아의 생일. 서아가 12살이 되었습니다. 생일날 서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떡국 먹고 싶어. 떡국? 응,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떡국. 맛있었잖아.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떡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서아야, 떡국. 엄마, 괜찮아. 그날 일은 이제 옛날 일이잖아. 떡국은 나쁘지 않아. 할머니가 나쁜 짓을 한 거지. 서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가 만들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가서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만드는 떡국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는 떡국도 먹을 수 있어야지. 떡국을 끓이는 동안 손이 조금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다 됐다. 서아야, 먹자. 와, 엄마 떡국. 서아가 신나서 달려왔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맛있다. 엄마 최고. 그래, 다행이다. 저도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괜찮다는 것을.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는 것을. 25장. 10년 후 출소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10년형이었지만 모범수로 2년 감면받아 8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여보, 떨려. 나도. 8년 만이니까. 오전 10시 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73세가 된 시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고 등도 굽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 다 끝났어요. 괜찮아요. 저도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환영합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덕분에 버텼어. 면회 올 때마다 힘이 났어.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그래, 그럴게. 서아도 왔습니다. 이제 17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서아구나. 어머, 이렇게 컸니? 네, 할머니. 저 이제 고3이에요. 그래, 예쁘게 컸구나. 그리고 민준이도 왔습니다. 15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 너, 시어머니가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나를 용서해줬는데. 할머니, 일어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 네가 그날 말해줘서 이모가 살았어. 네가 영웅이야. 저는 그냥 본 걸 말한 거예요. 아니야.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알아. 고마워. 우리는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근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독거노인 주택에서 사시기로 했어요. 어머니, 편한 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주 찾아뵐게요. 고마워, 수진아. 너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패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도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맞아. 나도 그게 낫겠어. 26장. 새로운 관계. 시어머니는 출소 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상담했어. 어떻게 됐어요? 내 이야기를 해줬어. 내가 빚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그분이 울더라. 도움이 됐나 봐요. 응. 자기는 절대 나 같은 선택은 안 하겠대. 합법적으로 빚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겠대.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보람 있어. 다행이에요, 어머니.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 안 하게 도울 수 있잖아.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는 한 달에 2번 정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서아가 시어머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니? 따뜻한 목도리요. 할머니 춥다고 하셨잖아요. 고마워, 서아야. 할머니가 정말 고맙다. 민준이도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할머니, 제가 복지관 봉사활동 신청했어요.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정말? 민준아, 고마워.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 돕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 모두 천사야. 정말. 27장. 에필로그. 12년 후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44세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47세, 서아는 21살 대학생, 민준이는 17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그리고 추석입니다. 12년 전 그날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을까? 응. 떡국 어때? 떡국? 응. 12년 전 그날, 이제는 행복한 추억으로 바꾸고 싶어. 좋아. 떡국 끓이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 서아, 그리고 은정씨네 가족, 민준이도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이제 85세가 되신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응, 왔어. 오늘 네 생일이잖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도와줬습니다. 엄마, 내가 끓여줄까? 아니야, 엄마가 할게. 엄마, 12년 전 일 괜찮아? 응, 이제는 완전히 괜찮아. 떡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12년 전 오늘 내가 정말 끔찍한 짓을 하려고 했어. 어머니, 이제 그만. 아니야.
말해야 해. 너희가 알아야 해. 시어머니가 젊은 세대들을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민준아, 잘 들어라. 네, 할머니. 사람은 힘들어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돼. 나처럼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안 돼. 네, 할머니. 그리고 용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니? 네. 너희 이모가, 너희 엄마가 나를 용서해줬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평생 고마워할게. 어머니, 이제 그만 고마워하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우리는 함께 떡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그날과 같은 떡국.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이모. 엄마, 최고예요. 모두가 웃으며 먹었습니다. 저도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12년 전 제가 이 떡국을 먹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이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아픔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12년 전에 너를 구해줘서 고마워. 아니,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구한 거지. 이모, 네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진심으로 고마워. 민준이가 일어나 저를 안아줬습니다. 이모, 저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시어머니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도 한마디 할게. 네, 어머니. 나는 12년 전에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지. 돈 때문에.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 나를 용서해줬어. 특히 수진이가. 그래서 나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12년 동안 나는 배웠어. 용서의 힘을,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가치를. 어머니, 수진아, 너는 나한테 며느리가 아니야. 너는 나를 구원해준 천사야. 시어머니가 제 앞에 왔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2년 전의 아픔, 그 후의 치유, 그리고 지금의 행복. 모든 게 이 포옹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28장, 진짜 결말,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준호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12년이 지났네. 그러게, 정말 긴 시간이었어. 후회해? 어머니를 용서한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용서하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그 원망 속에 살았을 거야. 맞아, 나도 그래. 그리고 사실 어머니도 피해자셨어. 응? 빚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 물론 잘못됐지만 이해는 돼.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너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도 많이 무너졌었어. 하지만 우리 가족이 있었잖아. 당신, 서아, 민준이, 은정 언니.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추석날 밤이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정말 대단해. 5살에 그런 용기를. 맞아. 그 아이가 정말 영웅이야. 우리 민준이한테 뭐 해줘야 할 것 같아. 대학 학비라도. 좋은 생각이야. 은정 언니네도 형편이 어렵잖아. 응.
내일 언니한테 말해볼게.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당신은? 나도. 12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맞아.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우리 이겨냈잖아. 응, 이겨냈어.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최종 에필로그. 5년 후 사건으로부터 17년 후. 할머니. 어머, 우리 지훈이. 3살 배기 손주 지훈이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서아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착하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이 보고 싶어서 모인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경찰대학 합격했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민준아, 축하해. 꿈을 이뤘어요. 좋은 경찰관 될 거예요.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너라면 정말 좋은 경찰관 될 거야. 할머니가 보증해. 고마워요, 할머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메뉴는 떡국이었습니다. 오늘 왜 떡국이에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한테 떡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요? 나중에 크면 알려줄게. 아주 긴 이야기야. 궁금해요. 그래, 그럼 짧게 말해줄게. 저는 지훈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 나쁜 짓이요? 응. 하지만 민준 고모부가 어렸을 때 할머니를 구해줬어. 그래서 할머니가 살아있는 거야. 우와, 민준 고모부 영웅이네요. 맞아. 영웅이지. 그리고 증조 할머니는 벌을 받았고 나중에 용서받았어. 용서요? 응. 용서라는 건 말이야. 누가 잘못했어도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럼 증조 할머니는 착한 사람이 됐어요? 응. 아주 착한 사람이 되셨어. 지금은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계셔. 지훈이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증조 할머니, 착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예전엔 나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저도 증조 할머니 사랑해요. 고마워, 지훈아.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는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17년 전 이 떡국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떡국은 우리 가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극복의 상징, 용서의 상징, 희망의 상징. 자, 건배. 우리는 모두 떡국 그릇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건배.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17년 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2042년 9월 17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49세가 되었다. 17년 전 오늘 나는 죽을 뻔했다. 시어머니가 나의 떡국에 독을 탔다. 돈 때문이었다. 보험금 10억 원. 하지만 5살 조카 민준이가 나를 구해줬다. 그 후 17년. 시어머니는 8년간 수감되었고 출소 후 새 삶을 살고 계신다. 우리는 시어머니를 용서했다. 쉽지 않았다.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그 원망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남편 준호와 딸 서아, 손주 지훈이, 은정 언니와 민준이, 그리고 시어머니. 모두가 내 소중한 가족이다. 17년 전 그날 민준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가장 끔찍한 순간이 가장 큰 깨달음을 준다. 돈보다 소중한 것, 용서의 힘, 가족의 의미, 두 번째 기회의 가치.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웠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김수진,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17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에. 여보, 자러 가자. 준호가 불렀습니다. 응, 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깨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용서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끔찍한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 속에서 살 것인가?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주인공 수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증오 속에서 사는 것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그 감옥에서 나오는 열쇠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돈보다, 명예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